자꾸 미루는 당신에게. 만일 습관을 바꾸고 싶다면 나 자체를 이해해야 합니다. 미루는 습관을 가졌다면 이것이 발동하는 순간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황은 가끔 애매하게 다가옵니다. 내가 지금 일을 미룬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미루는 것이 되고, 그래서 나는 어떤 형태를 취해야 하는지 인식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누군가 말합니다. 발전이 최고의 예방책이라고요. 미루기라는 말은 일반적으로는 상황이 악화할 것을 알면서도 일이나 결정을 미루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더 정확히는 실행하려고 의도했던 일을 미루는 행위를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언제가 되었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루는 사람은 실패에 잘 대처하지 못하고 문제에 봉착하면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대상에 저항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며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이 부족하게 되면 자제력과 동기부여에 타격을 입으며 결국 미루기를 유발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목표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미루게 되면 또한 누구나 그 결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업 시간은 부족해지고 주변 사람들은 실망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와 맞닥뜨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미룬 결과 발생할 결과를 예상할 때 우리는 대개 관대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향이 강한 사람은 미루었기 때문에 발생한 스트레스와 반복되는 죄책감, 기회를 놓친 실망감의 강도를 대개 과소평가합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한계는 있습니다. 하물며 미루는 사람은 예측하는 능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해지기 때문에 실패를 고려하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의 일과 느끼는 감정에 중점을 두므로 미래에 대한 염려는 상대적으로 적어집니다. 결국 미래의 필요가 아니라 당장의 욕구를 우선시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일을 끝내기 위해 밤을 새우는 건 결국 자신입니다. 일을 미룬다 한들 누가 상관하겠습니까? 결국 힘든 건 다름 아닌 자신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미루기는 자신의 문제입니다. 누군가 일을 지속적으로 미루면 오랜 시간의 결과에 동료들은 예민해지고 불안해지며 가슴속에는 우라가 치밀게 됩니다. 가족이나 사업 동료가 아니더라도 미루기는 그 사람의 인간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동료의 요청에 맞춰 응답하지 않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엉뚱한 일을 놓고 미적거린다면 결국 사람들과 불협화음을 만들게 됩니다. 그 사람의 그럴듯해 보이는 처세가 타인 입장에서는 우리들의 골칫거리, 우리들의 분노와 짜증의 원인 제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기는 하지만 미루면 당장 기분은 좋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자기계발 시간보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인터넷 쇼핑을 하며 저녁을 보내는 편이 훨씬 더 즐겁습니다. 적어도 지금 당장은 그렇습니다. 물론 나중에 가서는 필요한 일을 미룬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여기에서 대가는 임박한 일을 끝내느라 스트레스 받는 것,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의기소침해지는 것, 미완성된 일을 보며 패배감을 느끼는 것, 나의 미루기로 인해 수치심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반복되는 악순환과 막연한 자신을 향한 믿음이 부르는 죄책감은 미루면서 느낀 즐거움을 모두 상쇄시킵니다.
우리는 보통 미루기가 정리하는 능력, 시간 관리 능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일에 있어서 감정이라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피하기나 막을 방법을 찾으려 합니다. 정체의 불편한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구하려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이를 미루거나 피함으로써 얻는 안정감에는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유사한 감정이 떠오르면 다시 미루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계속 미루도록 스스로 길들여 가는 셈입니다. 사실 미루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과 경험에서 배우는 게 없는 건 아닙니다. 물론 교훈을 통해 배운 것은 있습니다. 단지 미루면 번거로운 감정이 즉시 사라지지만 미루지 않으면 이 감정을 더 오래 느껴야 하기 때문이 이유입니다. 인간의 두뇌는 즉각적인 만족감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미루기는 멈추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자존감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 태도이며 그로 인해 자신을 좋게 생각하는지 나쁘게 생각하는지를 의미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존중하고 있다고 느끼며 동시에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약점에 집중하며 스스로 가치가 낮다고 느낍니다. 낮은 자존감과 자신감이 초래한 미루기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기회를 제한하게 됩니다. 때문에 비정상적인 관계를 너무 오래 유지하게 되고 진급이나 성장의 기회를 포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면 주변 사람도 힘들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지 못할 것이고 그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줄 때도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굉장히 낮은 삶을 살면서 스스로 이 정도 자격밖에 없다거나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낮은 자존감과 자신감을 이유로 미루는 사람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와 마찬가지로 일을 시작하거나 끝내기를 어려워합니다. 자신이 성공을 추구할 자격이 없거나 과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는 믿음에서 미루기가 비롯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완벽주의란 자신에게 유난히 높은 기준을 세우고 이러한 가혹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높게 설정한 기대치만큼 자신감을 키울 수 있고 미루는 습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몰아세우고 실수에는 민감하게 염려합니다. 일을 처리했을 때에도 만족감을 느끼기보다 불안감과 우울감이 더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루는 습관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완벽주의자들은 대개 능력이 좋습니다. 하지만 도달키 어려운 기준을 세워놓고 이를 미루기 때문에 자신이 설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능력은 오히려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 더 일찍 시작했어야 했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항상 일을 망친다는 자기 비판을 부르게 됩니다. 완벽주의자도 낮은 자존감과 자신감을 지닌 이들과 마찬가지로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자신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회피하려는 경향을 가집니다. 때문에 미루기를 하는 것입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은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후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기준을 더 높이 설정했어야 한다고 후회합니다. 시간 관리에 매달리는 것도 문제를 잘못 이해한 결과입니다. 많은 사람이 정리와 시간에 대한 관리 기술이 부족해서 할 일을 미룬다고 생각합니다.
일정을 더 체계적으로 짜고 시간을 더 잘 관리했다면 그렇게까지 미루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루기를 비롯해서 여러 종류의 심리적 문제를 극복하려 할 때는 이와 관련한 연구를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직관적인 감각을 따르는 것도 때에 따라 도움이 되겠으나 지속 가능한 변화를 원한다면 심리적 문제에서 증명된 접근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를 기반으로 한 전략들은 우리의 직관과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를 올바른 길로 안내해 줄 경험적 임상을 통해야 합니다. 좀 더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한동안 미뤄온 일을 하려 할 때면 특히 더 불쾌한 감정이 듭니다. 다 된 빨래를 소파 위에 쌓은 채로 며칠이 지나면 이것을 개는 일은 끔찍하게 귀찮은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하며 드는 불쾌감보다는 끝마쳤을 때 느낄 보람에 집중해야 합니다. 간헐적으로 해야 할 일을 처리하는 일은 때론 상상만으로도 싫고 귀찮습니다. 하지만 처리하고 나면 홀가분해집니다. 마음의 시선 전환은 미루기의 극복에 아주 중요합니다. 긴급성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긴급성을 평가하려면 일의 기한이 언제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사실 직업적 업무 외에는 정해진 기한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청소를 하거나 건강검진을 받거나 가족에게 전화하는 일처럼 말입니다. 한없이 뒤로 밀리는 상황을 방지하려면 모든 일에 나름의 기한을 정해야 합니다. 임의로 대충 정하더라도 일단 모든 일의 마감때를 지정합니다. 각기의 일에 부가적인 하위의 일이 달려 있다면 여기에도 기한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하지 말아야겠다는 일도 정해집니다. 안타깝지만 하고 싶은 일을 모두 할 수는 없기에 우리는 시간을 투자할 영역을 선택해야 합니다. 목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을 지워 목록을 다듬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선 목표를 확실히 정해야 합니다. 무엇이 되었든 삶에서 다양한 영역과 관련한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동기에 목말라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이것이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희망사항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 우리가 원하는 건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음식을 먹고 싶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둘은 비슷하지만 무척이나 다릅니다. 동기와 목적이라는 것은 바라는 대상이 아니라 바라는 대상을 얻기 위한 마음을 얻는 것에서 생겨납니다. 우리는 여러 대립하는 욕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기는 내가 진정 원하는 대상에 대해서만 촉발됩니다. 때문에 필요하지만 재미없는 일에는 착수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에서 동기가 발생하는 과정의 대부분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는 찰나의 순간의 목표와 감정을 파악하고 다음의 행동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의 속도를 늦추게 되면 장기적인 목표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잠시만 시간을 투자해서 생각만 하지 말고 일을 꺼내 일을 처리할 때와 미룰 때의 장점과 단점을 생각해 보세요. 일을 미루면 때론 납득할 만한 이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지금의 과제와 관련한 정보를 더 얻을 수도 있고 도움을 구할 누군가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전후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면 단기적인 필요와 장기적인 목표를 살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우리 뇌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당장 일에 뛰어드는 대신 잠시 떨어져
큰 그림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더 어렵고 중요한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의 문제는 할 일이 끝나는 법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할 일이 잔뜩 적힌 목록을 쥐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 남아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난 일에는 줄을 그어 지워보세요. 이것은 심리적인 만족감을 줍니다. 그리고 완료한 일에는 자신이 낸 성과를 인정할 시간을 스스로에게 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가 아니므로 진정으로 바라는 게 무엇인지 있기도 합니다. 시간을 내어 나의 진정한 목표는 무엇인지, 진심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작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힘든 과정의 전략을 구상하기보다 이를 무시하고 아예 없는 척하려는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무시하는 행동은 집안을 날아다니는 모기를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조용히 숨어 있다가 결국 우리를 물고 맙니다. 감정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미루기의 유혹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감정을 제어하는 것이 미루기를 극복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인식하면 계획과 전략들을 활용해 일을 시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쉬운 일을 먼저 처리하면서 시작해 보세요. 상대적으로 쉬운 일부터 진행하며 최소한의 불편함을 겪어보고 나면 더 어려운 일에서 오는 더 큰 불편함도 감수할 만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가령 딱 5분 동안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해보세요. 5분 후 우리는 같은 일을 5분 더 할지 다른 것으로 넘어갈지 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다른 일을 하고 싶어질 때까지 5분씩 계속 연장하면 됩니다. 초반에는 5분이 인내할 수 있는 한계처럼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렵고 지루한 일이라도 시간을 연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일단 공을 움직이게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별 힘을 들이지 않아도 쉽게 굴러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알맞은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소를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상황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침대에 누우면 잠이 오고 공원에 가면 놀고 싶고 시장에 가면 군것질이 하고 싶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뇌는 놀고 쉬는 공간에 있을 때 더 쉽게 일을 하기 싫어합니다. 노력과 집중이 필요한 일과 관련한 공간에 머무는 것은 일에 몰두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집중력을 강화하려면 TV 등에서 나는 외부 소음을 제한해야 합니다. 가족들이 말하는 소리나 외부의 소리처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백색 소음을 통해서 중화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일하는 것은 집중력 유지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이는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지만 자신이 일을 수행하고 있다는 자기인식을 높이는 데에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 놓으면 컴퓨터 앞에 앉아 일과 전혀 상관없는 인터넷을 보고 있는 경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주의력이 분산되었다가도 다시 제한된 시간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시간 제한을 활용하면 이런저런 방해 요소가 침범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고 결국 목표 달성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자신의 주의력이 떨어지는 시간의 간격을 보고 결정하면 됩니다. 우유부단은 또 다른 형태의 회피입니다.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한 회피입니다. 물론 전략적으로 신중을 기해 결정을 미루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미루는 사이에 정보를 얻어
더 만족할 만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시간을 끌어 더 좋은 할인 혜택을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를 얻었음에도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이는 그저 지연하는 행동일 뿐입니다. 우리는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말하지만 사실 결정을 하지 않는 것도 일종의 결정입니다. 이성 친구와 헤어질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면 결정을 미루며 보내는 날들은 관계를 유지하기로 선택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계를 끝내기로 결정하지 않는 것은 관계를 유지하기로 한 결정과 같습니다. 우리의 목표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시도할지 말지 결단을 내리지 않는 것은 시작하지 않겠다는 결정과 같습니다. 가끔은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어려운 날들을 예상하여 이를 피하는 때도 있습니다. 다이어트 시작 자체를 미루는 많은 사람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다이어트 규칙을 지키지 않는 날이 될까봐, 그래서 그동안의 수고가 물거품이 될까봐 걱정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시도조차 하지 않았는데 왜 공연히 걱정부터 하게 될까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 행위가 우리 자신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간혹 선택의 범위를 제한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길을 선택하면 다른 기회를 잃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번 데이트 상대를 선택하면 더 나은 사람을 놓치는 게 아닐까 걱정합니다. 하나를 고르면 다른 기회를 놓치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 하나를 고르지 않아도 기회는 제한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대의 버스 중 하나를 고르지 않으면 결국 둘 다 놓치게 됩니다. 일에 대한 망설임이 두려움이 근거인 경우도 있습니다. 두려움을 유발하게 만든 과거의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두려워하는 일이 실제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상반되는 결과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사실인 것처럼 행동할 것인지 아니면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성공에 대한 두려움이 앞을 막고 있다면 행동을 통해 꿈꾸던 목표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역량이 충분히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움은 감정에 불과합니다. 감정은 우리 앞을 막아설 수 없습니다.